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이고요. 가볍게 대선 테마주 몇 종목하고 대권 관련해서 주변 이야기 그리고 시사 뉴스 몇 가지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선 테마주 제가 세 종목으로 간추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야권 단일 후보 관련해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테마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네 종목으로 움직일 생각이고요. 자, PPI 먼저 볼까요? 어제랑 달라진 이야기가 없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대선 테마주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 단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P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박스권이 8,000원에서 만원 사이 보시면 되시고요. 8,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원에 가까울수록 고점이라는 느낌으로 거래하시면 되시고요. 절대 never, ever, forever 절대로 하루 이상 끌지 마세요. 하루 이상 끌지 마시고요. 생각하는 저점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분봉상으로 타점을 확인하시고 올라간다 싶으실 때 빠르게 따라 타셔서 퍼포먼스가 나오신다면 쭉 즐기시고 만약에 방향성이 틀리면 2~3% 안에 반드시 손절. 자, 퍼포먼스를 즐기시다가 어느 정도 5% 이상 뜬 상태에서 지지부진해진다라거나 자, 낙폭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무조건 더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미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익절. 4%든 3%든 바로 익절. 요렇게 움직이시는 거고요. 물론 고점에서 5%, 10%, 15% 계속 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횡보라면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횡보라면. 하지만 고점에서 2, 3% 이상 꺾이는 분위기면은 굳이 2, 3% 확인할 필요도 없이 1%만 떨어져도 그냥 정리하세요. 어차피 5% 이상 먹었으면은 자, 족한 줄 아시고 충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일 매매인데 5% 먹었다는 얘기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욕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1% 이상 떨어지는데 거기서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5% 먹으려다가 10%, 20% 물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대선 테마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가는 주식이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렇게 좋던 서현 덕성 지금 완전히 나락가 있잖아요. 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 이따가 뉴스를 점검해 보겠지만 아직 제 표현으로는 정신 나간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윤석열 테마주를 이야기했냐? 자, 어차피 이게 이성적으로 가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테마주가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묻지마예요. 묻지마기 때문에 방향성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박스권 딱 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서 아닌 것 같으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바로 2, 3% 손절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2, 3% 손절을 못한다. 그럼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리를 다 봐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5만원에서 6만원 움직일 건데 요 종목은 제가 조금 더 박스권을 조금 더 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5만원, 6만원 보시고요.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떨어진 자리여가지고 애매합니다. 지금 이걸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보지 마시고, 자, 수급이 붙는 날 보시다시피 1000만 주 가까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조금 퍼포먼스가 보인다 싶은 날은 1000만 주 이렇게 터지는 이런 종목이니까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날 최소한 500만 주는 터져야지 아마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이 물량을 잡으시고 그런 수급이 쏠리는 순간에 분봉 잘 보시면서 두세 개 정도 분봉 확인하거나 시초가를 깼다가 강하게 돌파되는 자리, 물론 요거 말씀드리는 거 다 모든 종목 다 공이 9시에서 10시 사이 승부입니다. 요때 안 가면은 잡기 힘들 거예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뭐 오후나 점심때 요렇게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는 아마 보시기 조금 힘들 겁니다. 물론 감각 있는 분들, 테마주 거래하셨던 분들은 그런 자리 잡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초가 9시에서 10시 사이, 더 좁혀드리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때 아마 대부분 다 움직일 거고요. 아마도 윗골이 달리면은 다 그 시간 지나고 한두 시간 이내에 고점은 다 나오고 하루 종일 지지부진 흐물흐물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9시에서 10시 사이 승부 본다는 개념으로 테마주는 거래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 뭐 바이오 종목이 됐든 반도체 종목이 됐든 또 다른 뭐 잘 공부하셨던 분석하셨던 그런 종목 거래하시면 되시고요. 자, 뉴스 볼까요? 자, 오늘은 뭐를 검색해 볼까요? 뭐 웬만한 건 다 검색을 했죠, 제가. 자, 이낙연 한번 봅시다. 새롭게 삼부토건 뭐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봤으니까 이낙연 봅시다. 오늘 뭐 그 한창 그 조국 이야기가 나올 때 대통령한테 임명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했다라고 밝혔죠.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죠. 뭐 전남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 저는 솔직히 이분이 당대표 한다고 부득부득 우길 때 솔직히 물음표를 가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독이 든 성배였죠. 당대표 끝나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대표 때 내내 지지율은 정체됐고 결과적으로는 한 방에 날아갔던 게 사면 발언. 저는 솔직히 지금 밝힌 그 얘기도 뭐 용기 있게 밝혔다라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어차피 두드려 맞을 만큼 다 두드려 맞았는데 국무총리로서 조국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우리 여권을 보호하려면 미리 말렸어야죠. 그게 아니라 두드려 만큼 다 두드려 맞았는데 그때 와서 이 길이 아닌가벼. 그거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자, 이분도 조국 대전에 참전을 했죠. 저하고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아, 이거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참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제가 그때 상황을 다시 온다고 해도 제가 그때도 수십 번을 망설였거든요. 이거를 편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편이라고 해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근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 두드려 맞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몰라도 다 두드려 맞을 만큼 다 두드려 맞아갖고 펜은 다 까이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제 드랍하자고요?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고 조국의 판단에 맡기셔야죠. 정무관광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올해 초에 자 상황도 모르고 국민 여론도 모른 채 사면이나 건의하고 있는. 자, 지금 그 얘기를 꺼내도 욕 바가지로 드실 텐데요. 지금 뭐 간간히 이 부회장 사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지 아세요? 국민 여론이 차가우기 때문에. 이 사람 사면시켜준다는 얘기는
박근혜, 이명박 같이 패키지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차갑다고요. 자,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청년층이 등을 돌렸고 부동산 실정이 부각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생각하는, 자, 2022년의 대한민국 어떤 나라길래 이런 사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 제 재생 목록 보시면은 세로미의 뇌피셜 있어요. 세로미의 뇌피셜 이거 보시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야기도 있고 조론안볼 이야기도 있죠. 자, 유시민을 말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자, 어차피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자, 노란 딱지도 붙어있는 영상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 1월 달에 찍은 겁니다. 제가 거의 영상 유튜버 시작할 때쯤에 찍은 영상이고요. 자, 제 마음속에는 이재명도 아니야, 이낙연도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 영상 보시면 알 거고요. 자, 갑자기 홍보 영상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런 행보만 보이지 않았어도, 자, 무난하게 지금 20%대 유지하면서 이재명도 비슷하게 20%대, 그러면은 윤석열이 떠오를 일도 없고, 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권 유지 35% 수준, 정권 교체가 한 55% 수준 나오죠. 이런 결과, 6대4의 결과,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죠. 자, 책임이 있는 분이죠. 책임이 있는 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분한테 기회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낙연이 뭐 민주당 국민면접 순위에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지금 관심이나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흥행이 안 돼도 어쩜 이렇게 안 돼?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블라인드 면접.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이버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음에서 뉴스를 보고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떳떳하면은 이런 각서를 써놓을 이유가 없죠. 뭔가 자기도 찔리기 때문에 이 각서를 써놓은 거고요. 맞잖아요. 자기가 떳떳한데 이런 각서를 왜 받나요? 자기도 뭔가 찜찜하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뭔가요? 유죄라는 거죠. 자, 그 자체가 자기가 이게 떳떳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재판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거일 뿐,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관여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돈만 빌려준 사람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6년 전 재판, 당시 재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증언한 이야기예요. 재판에 기록된,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6년 전에 저는 2억만 주면 손 떼겠다고 했는데 이 공범들이 그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제가 제대로 운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사의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명백하게 기사에 나와 있죠. 이게 단순한 기사의 뇌피셜이 아니라 6년 전 재판에 이 사람 진술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건 6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법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해놨고
지금 다시 재판이 붙으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거고 나는 피해자야. 자, 국민이 이렇게 우습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자, 이 사일한 분, 자, 뭐라고 그랬나요? 강 건너 불구경, 법 앞에 법 적용에 예외 없다고요?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 명백하게 불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장모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사위하고 이야기를 안 해봤을까요? 이 사위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자기 검사 권력을 동원해서 무마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사위가 검사인데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장모님, 이건 불법이 맞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답은 명확하나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은 윤석열도 자기 장모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인지를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긴 하지만. 자, 근데 정진석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사석에 한 이야기를 사담을 옮긴 거는 뭐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뼛속까지 저는 솔직히 이런 의혹이 터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속속들이 제가 판단해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왜 이런 자들과 어울릴까? 정말 의문이었어요.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이 판단이 안 될까?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고 아무리 자기 장모라도 이 판단이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거는 제 내피셜이지만 뼛속까지 같은 사람인 거죠. 1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 이렇지 않다면은 뼛속까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 이거는 연좌제가 아니에요. 뭐 이준석이 얼척없는 이 양반은 뭐 연좌제는 안 된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어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지금 연좌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의 자질과 이 사람의 의식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검사를 했고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고 어떻게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검증하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연좌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연좌제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연좌제인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극적인 기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자, 문제 또 이 전역 이분은 뭐 심심하면 나오시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봅시다. 자, 석유 개발이 낳은 초현실. 자, 그죠? 어린이 시신 청구의 충격. 캐나다 시위대. 이 얘기는 제가 깊이 아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자,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윤석열 장모의 또 하나의 암초, 재판 중인 장고 증명서 사건도
주목. 자, 피해자였는데 공범으로 기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할 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제가 6년 전 재판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자, 최초에 제가 이 장모라는 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진실이 가려지잖아요. 자,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온 분이라면은 지금 징역 3년이 내려진 이 선고 재판장이 징역 3년을 선고 안 했겠죠. 이분이 어떻게 사신 분인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깨끗하고 맑고 정의롭게만 살아왔는지 단순한 피해자였는지 그게 아닌지가 밝혀질 텐데, 이분은 사건마다 다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근데 분명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장고 증명서를 위조함을 인정했어요. 근데 고의는 아니래요. 이게 뭔 말인가요? 여기서도 똑같이 재판부가 누구 말을 더 믿어주느냐가 관건인데, 뭐 좀 심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거를 누구 말을 믿어줘야 될지 답이 안 나오나요? 여기서 이 윤석열 장모라는 분 말이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자기가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이거 고의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 자체가 고의고 자기적이고 사기예요.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자기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주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주체적으로 했으면은 당연히 그냥 주체적으로 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나중에 와서 과거를 반추해 보니까 이게 범죄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고 얼마나 빽이 좋아서 다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못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도 타이틀로 나와 있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런 사건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도 요양급여 부정수급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이분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나왔죠. 지금 장고 증명 사기 위조 나왔죠. 그 정대택 씨 스포츠센터 채권 관련된 건도 있죠. 자, 추모공원 관련된 건도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수두룩 빽빽 남아 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장모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관련돼 있죠.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건가요? 여기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 사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은 재판장도 정말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면은 자, 선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판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의혹이 된 사건만 수두룩 빽빽이라고요. 제가 최초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노란 딱지 붙고 제가 또 심하게 나가면은 또 괜히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영상이 이상해지니까 여기서 자를게요. 자, 진보와 보수를 넘겠다더니 윤석열 악재 겹치자 이념 공세. 그냥 이 사람은 중도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중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중도예요? 제3지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자, 이 사람 지금 보수당하고 합당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중도도 아니고 제3지대도 아니고 2017년도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아바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네요. 자, 여기선 구태라고 했는데 저는 구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진영 논리고 이 사람의 사는 법인 거죠. 뭐 6.25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논리 비약이 나오고 이념 공세로 자기들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중도 외연 확장은 뭐 예전하게 물 건너갔고요. 뭐 지금도 계속해서 1위 후보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는 있지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조사하면은 1위 못하고 기계가 조사했을 때 1위라는 거죠. 자, 저는 강하게 의심을 제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하게 의심을 제기합니다. 자, 왜 사람이 조사할 때는 1위를 못하는데 기계가 조사할 때 1위를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수산업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밑자락을 깔려고 하는지 더 지켜봅시다. 아직 뭐 크게 밝혀진 부분이 없으니까. 김동연은 뭐 나온다고 하는데 타이밍은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뭐 이분이 조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올 거라면은. 근데 이분도 간 보는 거죠. 어떤 타이밍에 나와야 되나. 그 이야기는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컨텐츠도 없고 자기의 어떤 매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간 보고 시기 조율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도리도리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제가 봤던 기사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거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별다르게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나올 만한 기사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한번 검색해봤던 기사 중에 이야기할 내용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뭐 제가 진보 보수 이야기했고 윤석열 장모 요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어린이 시신 안타까운 소식도 이야기했고 이낙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거 볼까요? 자, 자녀가 없고 맞벌이면은 한 연봉으로 따졌을 때 7천만 원 정도면은 자, 재난지원금이 아쉬우세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연소득이 7천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7천만 원. 연소득이 7천만 원인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 이거 나는 못 받으니까 배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야, 나는 이런 뉴스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자기가 이거 100만 원 남짓한 50만 원 남짓한 100만 원도 아니죠. 4인 가구 100만 원이니까 맞벌이면 50만 원일 거예요. 그리고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 좀 잘 받는 분들은 뭐 400 가까이 받는 분들은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400 가까이 받는 분들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한 300 잡고 그러면 한 4천 좀 안 되나요? 연봉으로 혼자서 연봉으로 한 쓸 수 있는 돈이 4천 좀 안 되는 분하고 맞벌이 하셨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연봉으로 한 6천 정도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50만 원, 25만 원 이 돈이 아까워서 지금 이 돈을 못 받아서 참 제가 입이 써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단돈 만 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서로 분열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뭐 또 이제 7월 5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뭐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이넥스나 IA라든지 자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에이드칩스도 뭐 요즘 분위기 좋은 PPI도 나머지 대선 테마주들도 자 시장에서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오시는지 다음 주 또 지켜보시면서 새로미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돼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여기까지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우리 후세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민이 됩시다.